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11월 26일 오늘 매매를 한 종목들이고, 오늘 같은 경우 저는 진짜 생각해뒀던 이제 확진자, 이제 아침 브리핑에서 요렇게 좀 본다고 했죠. 확진자가 일단 500명이 넘었기 때문에 임팩트가 상당히 좀 강할 것 같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 쪽 일단 관심을 많이 쏟는다 그랬고, 그리고 셀트리온 시리즈 좀 반등에 대해서 이거, 그리고 윤석열 백신 쪽은 일단 이슈가 있기는 있는데 조금은 일정이 남았기 때문에 확진자, 그리고서 요 네 섹터 중에 좀 집중을, 이 네 개의 섹터에 집중을 한다 그랬는데, 오늘 집중했던 섹터 중에서 백신 쪽은 애초부터 특별한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이쪽은 좀 뒤로 빼놓고, 나머지 셀트리온이랑 윤석열 관련, 그리고 코로나 관련주는 확진자가 500명이 넘는 여태까지 숫자 중에서 앞자리가 좀 제일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임팩트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셀트리온 시리즈는 어제 오르면서 외국인이 좀 많이 들어와서 단기적 반등을 좀 더 볼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이 팔면서 좀 땡겨 올려놨죠. 그리고 윤석열 이슈도 중장기적으로 볼 건 아닌데, 아직까지는 이거 테마를 저는 좀 어느 정도 크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개 섹터를 좀 집중적으로 매매를 했고, 이 세 개의 섹터가 오늘 그냥 주도 섹터로 좀 돌았던 장이지 않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오늘 수익이 좀 엄청 괜찮은 날이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걸 좀 정리를 하자면은, 자, 코로나 관련 종목들이 KPX 말고 알서프트, YBM넷, 비트컴퓨터, ECS, GH 신소재, 그래가지고 요 애들이 있었고, 셀트리온 시리즈는 제약이랑 톡스텍, 제가 이거 두 개 본다고 했죠. 제약이 1등이었고 어제 대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톡스텍이 2등주로 봤기 때문에 요 두 개를 본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윤석열 관련해선 서현탄 메탈이 어제 상한가로 대장이었죠. 그리고 저는 어제 이 종목을 상따를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대장이었던 서현탄 메탈이랑, 그리고 제가 좀 이제 끼를 좋아하는 덕성우, 요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침부터 이제 진매트릭스, 얘도 제가 단기 이 단일가에서 들고 왔던 거 아침부터 또 시세를 많이 땡겨줬기 때문에 얘도 좀 괜찮았었고, 자, 그래서 진매트릭스 같은 경우에 이제 그냥 단기 과열대 백신 관련 종목이어가지고 아스트라제네카 2등주였죠. 이러면서 AB 프로바이오, 이제 정지 이런 거까지 좀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하긴 했는데, 수익률이 좀 예상외로 잘 올려줬어요. 저는 얘가 사실은 해제를 하고서 오르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냥 단기 과열 중에 잘 올라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우정바이오는 매매를 안 했어요. 오늘은 이 종목은 이제 우정바이오는 매매를 안 했는데, 왜 안 했냐면은 요거에 대해서 단기 과열 들어갈 수 있다, 한 번 더 거래량 터지거나 상승을 하면은 제가 브리핑에서 분명히 우정바이오 같은 경우에 단기 과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저는 음압병실에서는 GH 신소재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코오롱 글로벌 우가 좀 더 빨리 상한가를 가고, 그 이후에 SY도 시간에도 좀 세죠. 치고 올라왔는데, 자,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GH 신소재, 얘는 그냥 진짜 하루 종일 했고 아직도 조금 몇천 정도는 상따해서 들고 넘어왔어요. 그래서 그 이유 같은 경우 얘는 이제 좀 워낙 좋게 봤기 때문에 GH 신소재 음압병실 부족에다가 신고가, 그러면서 이 단기 과열 해제가 있죠. 단기 과열 해제를 했기 때문에 단기 과열 들어갈 일도 없고, 그래가지고 얘는 요런 자리, 거기다가 만원짜리 또 시원하게 넘어줬고, 그래서 저는 얘는 아침에 갭이 좀 많이 떴어요. 솔직히 아침에 14% 떴죠. 제가 항상 갭 뜨면 조심해라 말씀드렸지만, 이제 거기에서 조심해야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죠. 실력이나 혹은 대응을 내가 못할 시에. 저 같은 경우에 14% 뜬 자리에서도 이제 계속 샀던 게 아침에 좀 많이 샀어요. 요 자리에서.
계속 샀던 게 이제 이유가 뭐냐면은 그겁니다. 이 종목은 저는 오늘 그냥 상한가 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진짜 이거 하나요. 오늘 상한가를 가거나 혹은 최소한 20% 이상 땡겨줄 확률이 높다. 한마디로 14%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시세를 더 줄 거다 였던 거죠. 그래가지고 14% 떴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샀습니다. 만원 라운드 피겨 주변에서 계속 샀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침에 시세를 줬을 때는 이거는 1,500원 주변에서 오전이니까 요때부터 상한가를 다 가가지고 끝까지 닫을 거라고는 그 확률이 좀 낮죠. 얘가 피로도가 분명히 있으니까. 거기다가 오늘 확진자가 몇 명이 나올지도 몰랐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 음압병실 이슈는 좀 음압병실 이슈라기보다 확진자가 이렇게 대폭 늘면은 브리핑에서도 한번 언급을 드렸던 게 음압병실은 부족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계속했고 실질적으로 코로나 테마에서 섹터가 여러 개 있었지만 제일 강했던 건 지금 음압병실이죠. 병실 부족. 왜냐면은 확진자가 여태까지 이렇게 늘었던 적이 없고 지속이 이렇게 오래된 적도 없고 그에 따라서 음압병실이라는 게 뭐 하루 날마다 그냥 뚝딱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갖다가 10,000원 주변에서 그냥 샀어요. 얘는 누르면은 또 산다. 그래서 아침에 사서 한 6%, 7% 정도 수익내고 그 다음에 또 10,000원 내렸을 때 또 사서 올라갔을 때부터 이제는 요거는 전고점 오전 1,500원도 넘어 좋겠다. 얘는 이제 상한가를 향해 갈 수 있겠구나. 대신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10,000원 위에서는 한 호가당 0.5% 이상의 차이가 나죠. 그래서 한 호가 틱 뛰기만 해도 수익이 챙겨져요. 수익을 챙길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상따 물량 한 몇천 정도 그냥 들고 있고 거기서 이제 나머지 한 1, 2천으로 갖다가 사서 한 1% 팔고 사서 1%에 1, 2%에 걸어놓고 사서 1, 2%에 걸어놓고 요런 거를 반복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00원 위에서 매매하실 때는 그런 그 틱틱이 개념 같은 건데 이게 호가 단위가 좀 달라집니다. 자, 이걸 보세요. 10,000원이에요. 10,000원 단위 넘어가면은 한 호가당 지금 26.89%고 26.31%죠. 그러면은 0.57%, 58%가 차이 납니다. 근데 뭐 수수료, 세금 하면은 보통은 0.33%예요. 특별한 거 아니면은. 그러면은 그런 걸 제외하고 내가 그냥 850원에 사서 900원에 팔아도 0.22%의 수익이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0원 단위 위에서는 이렇게 그 한 틱으로 갖다가 막 매매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잘 못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재료에 대해서 오늘 코로나 관련 종목들을 거의 각 대장이라고 생각하는 애들 다 찝쩍거렸거든요. 비트 컴퓨터도 얘는 여기까진 좋았어요. 이제 여기서 재료 발표하고 조금 욕심 부리다가 손절이 나왔는데 이것도 했고 YBM넷은 뭐 생각처럼 안 움직였죠. 그래가지고 어제 상따 막판에 상따가 아니라 이제 종가 베팅했던 거 아침에 시세를 줘서 정리하고 다시 한번 돌파할 때 좀 했는데 얘는 그냥 동시호가 이제 시간에서 팔아버렸어요. 얘는 안 움직여서. 그리고 R소프트도 그런 식으로 갖다가 했고 그 다음에 ECS도 얘는 솔직히 좀 꽁으로 얻었죠. 원격에서 이제 R소프트가 시총이 8,500억이고 ECS가 700억이었어요. 근데 얘가 사실 저는 오늘 이제 좀 순환매를 생각을 했는데 이 뉴스가 뜬 거는 그냥 운이었습니다. 이 뉴스가 솔직히 뜰 줄은 저도 몰랐죠. 그래서 이 화상회의 공급 10시 57분 이 뉴스가 뜨면서 얘가 시원하게 올라줘서 뭐야. 그래서 정리를 했는데 상한가까지 갔어요. 그래서 시총 좀 적은 애들은 대장이 시총이 크면은 시총 작은 애들도 조금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10배 차이죠, 시총이. 그냥 단순하게 뭐 유통시총까지 더 따지면 따질 수 있겠지만 단순하게 그냥 10배 차이면은 그거예요. 힘이 10배 더 든다. R소프트 시세 10%를 상승시키려는 거랑 ECS 10% 상승시키는 거랑 그냥 간단하게 10배 더 힘들다. 그러면은 세력들 입장에서는 사실
가벼운 종목을 갖고 노는 게 좀 더 편하겠죠. 컨트롤 하기가. 그래서 ECS는 사실 그냥 이거는 재료는 좀 운으로 얻어 걸린 거고, 그 다음에 한국 패키지는 이걸 아침에 좀 시가에 걸었었는데 얘가 갭이 좀 너무 높게 떴어요. 제가 3%대인가까지 걸어놨는데 그냥 5% 그냥 넘고서 시작을 해가지고 안 사지고 그 뒤에 조금 부랴부랴 늦게 따라잡았더니 조금 여기서는 그냥 본절 정리, 손절 치고 여기선 그냥 1, 2% 요정도. 얘는 좀 재미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같은 경우는 GH 신소재가 이제 제일 핵심 종목이었어요. 매매를 했을 때. 얘랑 서현탄 메탈. GH 신소재는 진짜 얘는 음압병실 코로나 관련해서 500명이 넘었다. 이거는 이슈가 좀 클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아침에도 이제 500명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야, 확진자 지금도 400명이네요. 이러면은 또 내일도 400 후반대 아니면은 뭐 여기서 또 집단 감염 터지면 뭐 500명까지 또 넘어갈 수도 있겠죠. 자, 여튼 요런 점.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관련주들 오늘 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윤석열 관련주, 얘도 상따 들고 와서 엄청 좀 매매 좋았어요. 상한가 라인 오면은 사서 팔고, 상한가 라인 오면 사서 팔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전고점을 돌파를 해줬죠. 요 자리 아침에 고점을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특히 아침에 저항을 여러 번 만들었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런 자리를 이렇게 횡보 기간을 걸쳐서 시세를 주고 내려왔기 때문에 8,000원 라운드 피겨에서 주변에서 또 이렇게 사놓고 8,500원 주거에서 팔고. 그래서 윤석열 테마도 그냥 저 같은 경우엔 재료의 강도를 좀 엄청 중요시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솔직히 차트, 지지저항, 뭐 지지저항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엄청 간단하게 봐요. 막 엄청 기민하게, 야, 이거 몇 년 전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지를 받았고 어디서 저항이었구나, 여기를 강하게 보겠다, 이게 아니라 재료 이슈, 당일에 관심이 어떤 재료에 얼마나 쏠릴까, 어디가 셀까, 이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해당 내가 생각한 대로 돈이 흘러가는지, 그리고 내 생각이랑 벗어나면은 그때는 손절을 치는 식으로. 그래서 저는 영상들을 매일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매수하는 자리를 보면은 뭐 기가 막히다 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정작 제가 매수했을 때는 그런 막 복잡한 기준은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상한가 라인 주변 와서 근처에서, 그리고 아침에 이런 저항 만들어주고 8,000원 라운드 피겨 있네? 그럼 여기 내려왔을 때, 그 다음에 파는 거는 뭐 라운드 피겨 8,500원 아니면 분할 매도 좀 길게 이런 식으로 요것도 8,000원 좀 넘고 위에다 그냥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갖다 진짜 지지저항에다가 뭐 차트를 진짜 잘 보시는 분들은 저도 봤을 때 좀 경이로워요. 근데 꼭 주식이 차트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차트가 좀 모자르다 그러면 저처럼 재료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보세요. 하나가 모자르면 다른 걸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주식은. 아니면은 아예 미친듯이 그 하나를 그냥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나는 재료만 볼래, 재료 강도로 갖다 무조건 매매할래,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반대로 난 재료 안 봐, 재료 뭐 생각하고 하기 짜증나, 그냥 차트가 진짜다, 차트로만 본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죠. 둘 다 틀린 게 아니에요. 스타일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향이 뭐에 맞나. 저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으로 보고 하면은 항상 말씀드리는 거, 핸드폰으로 그렇게 엄청 디테일하게 보기가 쉽지 않아요. 핸드폰 한 화면에 보이는 것도 작고 하니까. 그래서 좀 더 판단을 빨리 하기 위해서 그냥 차트상 관점은 진짜 그냥 큼직큼직하게, 여기 저항이 여러 번이었었네, 근데 돌파를 했으니까 지지할 확률이 높겠구나, 라운드 피겨 오케이, 여기도 지지할 확률이 높겠구나, 상한가 라인 여기 괜찮지, 대신에 시장의 관심이 어디에 쏠리나 요거를 좀 중심적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얘랑 덕성우 아침에 슬쩍 해가지고 얘도 시세 줬을 때 팔아먹고,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 윤석열 관련주, 그 다음에 KC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직은 좀 사서 들고 있어요. 얘는 본절 정리 기회가 왔었는데
제가 좀 욕심부리다 못 팔고 그래도 내려왔을 때 다시 사서 그냥 좀 올라왔죠. 근데 시간은 또 하락이네요. 얘는 좀 더 볼 것 같고. 자,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제가 셀트리온 제약 어제 이제 들고 오면서 얘를 안 판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얘는 올라올 확률이 제 기준에는 어차피 시간에든 뭐든 시간에든 내일이든 시세를 좀 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팔지 않고 그냥 들고 왔어요. 그 다음에 시가 이렇게 좀 두 번 나눠 정리하고 얘도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요 자리 저항을 아침에 만들어주고 3, 4시간 밑에서 놀다가 돌파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냥 매매한 거예요. 어제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매도가 좀 찍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어제 물린 돈도 있고 해가지고 차트랑 외국인이랑 시장 관심 이슈, 얘네는 이제 뭐 여기서 조정을 주고서 올라갈지 어떻게 뭐 여기서 조금 더 횡보하다 갈지 모르겠지만 치료제 그 긴급 사용 승인 나오면 신청을 하면은 그것도 국내 치료제로서 엄청 임팩트 있는 재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셀트리온 시리즈, 제약, 그리고 톡스텍은 얘는 생각보다 못 움직여줬죠. 그래서 톡스텍은 아침에 샀다가 셀트리온 제약 시세 줄 때 얘는 못 따라가서 그냥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고,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은 폭락을 좀 하는 것 같던데, 그렇죠. 1900까지 내려왔었네요. 1800 뭐 요 정도까지 내려왔던 것 같은데, 얘는 이제 알트코인들 워낙 돌다 보니까 그냥 아침에 어제 조정도 좀 받았겠다. 윗꼬리 거의 한 10% 막 가까이 달았죠. 그래서 비덴트랑 우리기술 투자만 했어요. 위지트가 대장이었는데 단기 가열에 들어갔고 2등주 개념인 우리기술이랑 비덴트. 그래서 얘는 특별한 거 아니고 그냥 사서 시세 줬을 때 팔았는데 이게 제일 고점 부근이었네요. 이거는 운이에요. 이런 거는. 그래가지고 오늘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냥 전체적으로 매매가 뭐 모난 거 없이 그냥 좀 하나가 이거 비트컴퓨터 막판에 삐끗한 거 이거 관련해서 재료 발표하고서 5,000개 구축 사업 수주. 그래가지고 저는 코로나 관련 오늘 좀 돈이 쏠리다 보니까 한 번 더 시세를 줄 줄 알았는데 못 가더라고요. 내려올 때 얘는 손절을 조금 쳤어요. 그래서 얘에서 수익 난 거는 좀 까먹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진짜 원래부터 생각해놨던 시나리오 그리고 생각해뒀던 섹터가 그냥 돌아가면서 주도 섹터를 했죠. 윤석열, 코로나, 그리고 셀트리온 시리즈. 아침에 브리핑에서 제가 생각했던 그대로 저는 움직였기 때문에 매매가 지금 딱 봤을 때 와 이게 말이 돼? 싶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애초에 생각해놨던 거랑 진짜 똑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물론 날마다 똑같이 움직이진 않아요. 그만큼 저도 생각을 좀 많이 했고 백신 같은 경우에 이슈가 조금 아직 일정이 있다 보니까 모더나 뭐 이번 달 말이고 화이자 다음 달 초죠. 다음 달 10월 10일 12월 10일이고 아스트라제네카는 얘는 뭐 성탄절 그래가지고 저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질이 조금 제일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해놨고 그러면서 AB 프로바이오가 오늘 이제 정지 해지되면서 좀 시세를 밀기 시작했어요. 백신이 요런 점도 있었을 거고 자 그래가지고 오늘 저는 좀 항상 이게 이런 식으로 했다 좀 그 다음날 돈이 어디에 쏠릴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움직여줄지 어떤 재료가 시장에서 강할지 물론 장중에 좀 새로운 섹터가 좀 튀어나오고 하면은 그쪽에 돈이 쏠릴 수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그런 이슈는 없었어요. 그나마 보자 그러면 2차전지 뭐 LG화학이랑 SK이노베이션 쪽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또 다시 시세 준 거 요거 말고서는 얘네 셋이었습니다. 코로나, 셀트리온, 윤석열.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저는 아침 브리핑에서 오늘 얘네 위주로 갖다 좀 볼 것 같다. 위쪽에다 올려놨었죠. 이거 3개. 그리고 백신은 이슈는 조금 뒤에 있지만 일단 보기는 봐야 되는 섹터니까. 근데 이 안에서 노르니까 그만큼 매매하기가 수월했던 거예요. 왜? 코로나 하면은 어떤 쪽 섹터가 좀 더 셀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뒀었고 그러면은 누가 대장일까? 대장도 GH 신소재일 확률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아침부터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14% 갭이 떴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사고 10,000원짜리 내려오면 또 쭉쭉 사고 조정 줄 때마다 사고 1,500원에서 계속 사고 이런 식으로 한 이유가
애초에 생각을 그만큼 해놨었던 거예요. 코로나 500명이 넘는 거는 임팩트가 좀 있다. 재료 측면상. 그리고 그 셀티로는 어제 돈 들어왔던 거, 외국인도 있고 치료제 관련해서, 그리고 윤석열 테마도 이게 뭐 중장기적으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루 정도는 좀 더 좀 시세를 주지 않을까. 그만큼 이거에 국민들의 관심, 아침에도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높았었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좀 다방면으로 항상 생각해서 보고 있습니다, 시장을. 자, 여하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